이어서 난임, 이것이 궁금해요. 별의별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난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면 임신하는 데 문제가 생기나요?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임약은 피임 효과를 보는 게 이제 배란을 억제하면서 생리 주기는 돌아가게 만드는 약인데, 물론 이제 피임약을 먹는 동안은 배란이 안 되니까 피임도 되고, 또 피임약 때문에 생리를 하게 되니까 생리량도 조금 줄 수 있긴 한데요. 피임약을 끊고 나면 배란되고 하는 그 기능이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피임약을 오래 먹는다고 해서 난임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살이 찌면 임신이 잘 안 되나요? 네, 저도 답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데요. 과체중이나 비만은 임신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다낭성과 관련된 비만은 배란 장애가 같이 또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양인에서만큼은 아니지만 동양인에서도 비만이 동반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가 체중 감량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 체중의 5에서 10% 정도만 체중 감량을 해도 배란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또 꽤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들이 또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기 전부터 체중 감량은 좀 권장을 하는데, 막연히 이렇게 체중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좀 잘 안 되고 힘드신 경우에는 가정의학과나 비만 클리닉과 같이 저희가 또 연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적절한 어떤 약물, 임신 준비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제나 주사제제, 그런 치료와 함께 운동요법도 같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자궁근종이 있으면 임신이 잘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임신 시도 전에 근종 제거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자궁근종에 대한 거는 이게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자궁근종이 크기보다는 자궁근종이 있는 위치가 이제 자궁이 이제 근육으로 되어 있고 그 안쪽이 착상하는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진짜로 중요한 착상을 하는 곳에 자궁근종이 있다면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도 먼저 수술을 해서 임신을 도와드려야 되고, 사이즈가 조금 크더라도 자궁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근종은 실제로는 환자가 배가 불편하거나 좀 증상은 있을 수 있어도 임신 자체에는 별 영향이 없거든요. 환자분이 이제 정확하게 초음파 검사로 진단을 받아서 이호기 위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임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주치의 선생님의 그 판단 하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자,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 폐경이 빨리 오나요? 네,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여자들은 태어날 때 평생 쓸 수 있는 난자 개수가 정해져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난자 채취를 하거나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 때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그런 난자를 채취를 하는데, 그런 채취를 하지 않더라도 여자들이 한 달에 하나의 배란을 시키기 위해서 같이 동원되는, 그리고 없어져 버리는 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 때는 그런 난자들을 키워서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폐경이 빨리 되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폐경 당시에도 보면은 난소에 난자가 약 1000개 정도는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관하기 시술할 때 채취한 난자 정도로 폐경이 빨리 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리통이 심한 편인데 난임과 연관이 있나요? 생리통은 이제 여러 가지 산부인과 질환의 주증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리통을 일으킬 수 있는 산부인과 질환이 자궁근종이라든지 또 자궁선근증이라든지 자궁내막증, 이러한 질환들이 생리통의 주증상이 되는데, 이 질환들이 실제로는 난임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혹시 이제 지금 이렇게 난임 원인이 되는 산부인과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꼭 MRI 같은 복잡한 검사를 안 하더라도 산부인과 외래에 오시면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로 진단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리통이 심한 편인데 임신을 원하신다면 기본적인 검사를 빨리 와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할게요. 시험관하기 시술은 통증이 심한가요? 네, 이거는 송희 씨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주사를 맞을 때는 이제 주사에 그런 이제 통증이 좀 있고, 그리고 난자 채취할 때는 저희가 이제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시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난포가 여러 개 이제 자라면서 난소가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한 이제 불편감,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통증 같은 것은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저는 뭐 복수 찰 때도 굉장히 그 그렇죠, 불편하고 힘들죠. 불쾌감이 네. 있고 뭔가 이렇게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 빵빵. 답답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엉덩이 주사. 착상 잘 되기 착상 위한 네. 주사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환자분이 점도가 되게 너무 돌주사라고 네, 얘기해요. 돌주사 네, 맞아요. 돌주사. 그냥 네.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또 그 옆에 맞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점도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끈적해서. 네, 그래서 네. 그 주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그냥 정신적인 거죠. 네.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 실패한다는 그런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할게요. 난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내, 남편으로 어떻게 위로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섣불리 위로하는 말을 건네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사랑하는 아내분이 막 힘들어 하시고 계시고 그 과정이 막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으로서 약간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한다든지 뭐 해결책을 막 제시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이제 태도로 부인을 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위로받거나 공감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이 맞아요. 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섣부른 조언은 오히려 이제 조심하시는 게 더 낫고 일단은 힘들어할 때 옆에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이제 좀 태도를 계속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시거나 어려움을 표현하실 때 거기에서 그렇게 느낀다면은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좀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공감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계속 지속되는 우울감 또는 이제 잠도 잘 못 주무시거나 못 드시거나 이런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같이 한번 병원 가보자. 같이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이렇게 좀 권유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의 남편이네요. 박수. 맞아요. 그러면은 뭐 힘들 필요도 없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저도 난임에 대해서 웬만큼 안다고 자부했는데요. 제가 아는 건 역시나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가 많이 나와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난임 극복의 아이콘으로 송희 씨 멀리서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어떠셨는지. 처음에 이제 분당 차병원에서 섭외 요청이 왔을 때 저는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동의했고요. 어디든 저는 차병원이 저에게는 정말 은인이에요. 그거는 아마 교수님들은 못 느끼시는 걸 거예요. 왜냐면 저도 난임 부부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는 여기가 저의 선의에게 고향이잖아요. 저희 아이에게 고향이고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많은 병원을 다녀봤지만 차병원만큼 친절한 교수님, 간호 선생님이 없었어요. 이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난임 부부들 뭐 앞으로 마음고생 뭐 많겠지만 뭐 부부싸움 많으실 거예요. 많이 다투세요. 많이 싸우시고요. 정말 힘이 빠져야지만 뭔가 그 다음에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는 거는 그래도 꽤 오래된 편에 속하는 나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는 저 자신이 이제 나는 베테랑이고 환자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조금 이렇게 자신이 있어야 하는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이번에 아까 그 사례 100건 정도가 막 이렇게 접수가 되고 저희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 또 이렇게 진료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들한테는 위로가 아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시험관리기 과정 요즘은 아주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고 많은 분들이 받고 있지만 한 번 받기 힘들고 어려운 시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설명할 때는 한번 시험관리기 합시다.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권유를 하긴 하지만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힘든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힘든 과정을 끝내놓고 지금 아주 노심초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결과가 또 안 좋아서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는 여러 번 하시는 분들 또 여러 차례 병원에 내원을 해서 진료실에 오실 때 보면 제가 그 힘든 과정이 어느 정도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환자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다음번에는 환자분께 어떤 걸 조금이라도 더 하면 확률이 좀 높일 수 있을까 이제 매번 그 전 차트를 리뷰하고 이제 복귀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많은 분들 포기하지 마. 아까 우리 김송 씨가 제일 중요한 게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해주셨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병원과 의료진을 믿으시고 함께 끝까지 달려서 좋은 결과를 모두 갖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도 우리 환자분들이 주사 맞고 난자체체 그런 그 통증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힘들어하시지 않는데 이식을 하고 나서 피 검사를 기다리는 그 순간, 그 2주 동안의 그 시간이 굉장히 이제 힘들다고들 하세요. 근데 시험관이 만병통치약 뭐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 번에 잘 안 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좀 시도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보상이 충분히 주어질 그런 날이 꼭 올 거라고 좀 믿으면서 모든 난임 부부들 파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차병원 난임수기 공모전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